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한국의 물가가 너무 심하게 올랐습니다. 당장 식당만 가도 해장국 한 그릇 만원, 돈가스 하나 12,000원 하는 세상입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요즘 물가를 감안하면 해장국 만원이면 비싼 거 아닙니다. 적당 가격입니다. 예. 저렇게 한 그릇에 만원 팔아도 남는 거 별로 없습니다. 진짜 남는 거 없어요, 요즘에. 근데 한 그릇 만원 팔아도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좀 많다는 거죠. 내가 저 음식 가게 부담을 느낀다는 것은 그만큼 나도 쫄린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경기가 안 좋아지면 사람들이 어떤 것에 많이 예민해지냐 하면 이제 음식값에 많이 예민해집니다. 음식값에. 이게 뭐 해장국값, 아니면 치킨값, 뭐 피자값, 커피값, 이런 것에 많이 예민해져요. 왜냐? 내가 지금 여유가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경기가 안 좋은데 문제가 뭐냐면 생각보다 자본적인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을 거를 미리 예상하고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아, 이게. 그러니까 상당수의 사람들이 근시안적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근시안적으로 살았다는 건 뭐냐 하면 그냥 있잖아요. 그냥 되는 대로. 그냥 뭐 벌면 버는 대로 그냥 살았던 거야. 이걸로 이렇게 돈을 모아서 앞으로 경기가 안 좋아질 때 대비하자. 이런 마인드 산 사람들 많지 않다는 거죠. 서민들 중에서. 경기가 안 좋으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항상 그 없는 사람들이 힘들다고 했죠. 없는 사람들이. 예. 가진 거 없는 사람들이 힘들어요. 근데 그 가진 거 없는 사람들 상당수가 서민입니다. 그래서 맨날 이 경기가 안 좋아지면 서민들 인터뷰해가지고 대한민국 살기 힘들다. 물가 좀 잡아달라. 우리 같은 서민들은 어떻게 사냐. 보통 이런 인터뷰 등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매번 왜 서민들은 힘들 수밖에 없는 걸까? 맨날 곡소리밖에 안 되는 걸까? 일단 서민들이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대비 같은 거 잘 안 해요. 평소에. 그냥 먹고 사는데 이제 치중하다 보니까 좀 시야가 좁은 것도 있고, 그리고 서민들의 가장 큰 맹점이 뭐냐면 제가 봤을 때는 생각보다 돈을 많이 써요. 근데 자신들은 못 느껴요. 옛날보다 돈을 많이 씁니다, 서민들이. 꼭 필요한 거가 아니더라도 돈 많이 씁니다. 요즘 서민들도 할 거 다 합니다. 밥 사 먹고 다 사 먹고, 배달도 다 시켜 먹고, 뭐 여행도 갔다 오고, 문화생활도 즐기고, 뭐 스마트폰도 좋은 거 쓰고, 차도 뽑고 할 거 다 합니다. 근데 서민들이 버는 거는 한정적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뭔가 이제 돈을 이렇게 좀 모으고, 미래를 내다보고, 그렇게 사는 분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당장 물가가 올라도 버티기 힘든 거예요. 당장 500원 천 올라도. 근데 어떡하죠? 앞으로 물가 계속 오를 것 같은데. 앞으로 계속 오를 겁니다. 일단 음식값 오를 거예요.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두 달 뒤에 2026년에 이제 시급이 오르지 않습니까? 1320원으로. 그러니까 올해 대비 290 오릅니다. 적게 오는 게 아니죠. 보통 시급 오르면 다 오릅니다. 그렇죠, 여러분? 배달비 오를 테고, 인건비 오를 테고, 그럼 음식값도 오를 겁니다. 보통 음식값에 인건비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올해 만 원 주고 사 먹었던 것을 아마 내년에 1,500원이나 11,000원 주고 사 먹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월세도 오를 겁니다. 월세도. 올해까지 이제 월세 60만 냈다면 아마 내년에는 65만 내야 되지 않을까요? 관리비도 좀 오를 것이고. 그러면 이제 애초에 뭔가 돈을 모은 게 없고 좀 여유가 없는 사람들 힘들겠죠. 이게 문제예요. 사람들이 뭔가 너무 대비 안 하고 산 게 문제입니다. 너무 안일하게 살았어요, 이게. 네. 서민들 원래 있잖아요. 좀 작게 쓰고 아껴 쓰고 살아야 되거든요. 옛날 서민들 그렇게 살았는데 요즘엔 그렇게 안 살아, 사람들이.
그렇게 안 산다니까? 하고 싶은 거 좀 하고 산다니까, 이게. 나 이게 문제예요. 언제부터 서민들이 그렇게 하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살았다고.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 하면 경기가 안 좋잖아요. 그럼 소비가 줄 것 같잖아. 씀씀이 줄일 것 같잖아요. 이거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소비 습관이라는 게 한 번 이제 습관화 돼버리면 잘 안 바뀌어요, 여러분. 예.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내가 뭐 일주일에 한 치킨 3마리 시켜 먹는데 갑자기 안 먹는다고? 상상해 본 적이 없어. 그럼 못 고쳐, 여러분. 그 사람 돈 쓰는 게 한 번에 고쳐질 것 같습니까? 바뀔 것 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 술, 담배 끊는 것보다 그 소비 습관 바꾸는 게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 더 어려워요, 이게. 사람은요, 그런 게 있어요. 사람은 기존에 누려왔던 것을 포기하지 않는 습성이 있어요, 이게. 예. 원래 자기가 뭔가 기본적으로 누려왔고 했던 것들은 계속 하고 싶어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상황이 안 좋아져도. 그 늘상 이제 뭐 배달시켜 먹고 여행 가고 있던 사람은 내가 지금 형편이 안 좋아져도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쉽게 안 바뀐다는 거예요.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 가격만 보면 안 됩니다. 2014년 최저시급이 5,580원입니다. 지금 만원이죠. 현재 강남에도 골목에는 해장국 8,000원짜리에 9,000원짜리 돈가스 있고요. 1시간 시급 이꼴 한 끼 식사 비슷하게 갑니다. 그래서 더 돈을 낭비하면 안 되고 투잡도 해야 하는 겁니다. 저 4년간 도시락 싸갖고 다녔는데 정말 많은 돈이 세이브 되더군요. 밥은 해먹고 배달 같은 거 시키지 마세요. 해먹는 거 더 비싸다고 하시는 분 핑계입니다. 양이 다릅니다. 사 먹는 음식, 배달 이거 다 남의 인건비가 녹아있는 겁니다. 좋은 폰 사고, 게임기 사고, 여행 가고, 월세에 돈 쓰고 이러면 거지 되는 거 한순간입니다. 라고 적어줬습니다. 이분은 열심히 사시네, 이게. 서울에도 무조건 음식값이 다 비싼 건 아니에요. 싼 것도 있어. 근데 한번 생각해봐. 서울에 이제 그런 싼 곳이 있는데 보통 싼 곳은 내가 산 동네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그 한 끼 먹으려고 또 지하철 교통비 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왕복 교통비 생각하면 사실 싼 거 아닙니다, 그러면. 그 싼 음식점이 내 동네에 있어야 되잖아. 예를 들어 내가 연신내 사는데 그 싼 음식점이 뭐 강북에 있어요. 그 한 그릇 먹으려고 지하철 타고 왔다 갔다 하고 낭비가 심하지 않습니까? 사실 한국 사람들이 본의 아니게 먹는 거에 돈 많이 씁니다. 보통 가난한 사람일수록 그 엔게 지수가 높거든요. 엔게 지수. 혹시 엔게 지수란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사람이 소비한 청지출에서 먹는 데 들어가는 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 달에 돈을 쓰잖아요. 돈을 쓰는데 그 중에 우리가 먹는 걸로만 나가는 돈. 예, 이게 엔게 지수입니다. 근데 없는 사람일수록 먹는 데 돈을 더 많이 써. 생각보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버는 거 적은 사람이 더 많이 먹어요. 더 많이 시켜 먹어. 더 많이 사 먹어요. 진짜로. 예를 들어 서울에서 가장 배달콜이 많이 뜨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뭐 강남도 있겠지만 진짜 많이 뜨는 곳이 어디냐면 저기 관악구 신림동입니다. 신림. 그쪽에 배달콜이 많아요. 근데 그쪽에 소득이 가장 낮습니다. 서울에서. 역설적으로. 거기 누가 사는지 아십니까? 보통 지방에서 상행에서 네, 올라오신 분들이 거기서 이제 월세로 많이 살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지내는 분들 버는 거 사실 뻔할 겁니다. 뻔해요. 제가 알기로는 그 관악구 평균 소득이 3천만 원으로 알고 있어요. 3천만 원. 평균 소득이 3천만 원. 서울인데. 거기 사는 분들 대부분이 월세예요. 이 통계 나와 있습니다. 보통 관악구 신림도 요즘 월세가 한 60만 원 할 겁니다. 역세권이면 70 플러스 알파까지 갈 거야. 그럼 이제 연봉 3천이면 세금 떼면 한 220이에요. 그 돈 벌어서 이제 월세 내고 뭐 공과금 내고 생활비 내고
밥 시켜 먹으면 사실상 남는 게 없겠죠, 이게. 근데 생각보다 많이 시켜 먹어. 약간 어떤 마인드냐면 이런 겁니다. 내가 어차피 지금 뭐 이 돈 벌어가지고 뭐 부자는 못 되고 어차피 뭐 딱히 나아지는 거 없으니까 밥이라도 맛있는 거 먹자. 아마 그런 마인드 사는 분들 많을 거야, 이게. 의외로 그런 마인드 가진 사람 많아요. 어차피 뭐 먹고 살려고 하는 건데 내가 이 돈 모아서 뭐 하냐? 차라리 밥이라도 맛있게 먹자. 그래서 비싼 거 시켜 먹어. 이런 사람들 의외로 많아요. 이런 사람들. 그래서 없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더 많이 사 먹을 겁니다. 그래서 엔게지 수가 높을 거예요, 아마. 굳이 막 있잖아요. 뭐 500원, 1000원 아끼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없는 사람도 500원, 1000원 아껴야 되거든. 밥을 해 먹어야 됩니다. 이게 도시락 싸가야 되고. 예. 근데 굳이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 왜냐? 뭐 그렇게 노력해봤자 뭐 500원, 1000원 아낀다고 내 인생이 달라질 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잘 들으세요. 내가 많이 벌지 못하면 이렇게라도 해야 돼. 이렇게라도. 이렇게 지독하게 있잖아. 이분처럼 도시락 싸가지고 10비라도 줘야 됩니다. 그래야 좀 숨통이 트입니다. 아무튼 올해 겨울이 유독 추울 것 같은데 없는 사람들한테 너무 내가 있잖아요. 뭐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고 자꾸 배달 많이 시켜 먹지 마시고 좀 이제 올해 끝나가는 마당인데 어떻게 해서든 좀 마음 다잡고 내년에 앞으로 더 힘들 텐데 어떻게 해야 내가 버틸 수 있을까 잘 고민해 보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식비를 좀 줄일 수 있을까 나간도 줄일 수 있을까 이런 것 좀 더 연구하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웬만하면 좀 밥을 해 드시는 게 나을 겁니다. 귀찮아도. 앞으로 조금씩 밥 해먹는 연습을 하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